이 신발 좀 더 변했습니다. 슈거지 여러분들, 나른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원래 핫했지만 최근 더 핫해진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만 작년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트레일하 하면 근본 브랜드가 딱 두 개 있죠. 바로 호커와 살로몬입니다. 살로몬에서 나온 최상급 레이싱 트레일하, 바로 펄사 4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살로몬 코리아에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리뷰는 100% 제 견해입니다. 어떠한 첨삭 요청, 금전적인 지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펙입니다. 이 신발은 어퍼가 매트릭스 어퍼로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어퍼는 최상급 트레일 러닝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퍼인데, 특징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고 그리고 내구성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러닝 할 때는 단지 통기성만 좋을 뿐만 아니라 내 마모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매트릭스 어퍼를 사용했습니다. 트레일 러닝화답게 당연히 업코더댐 있습니다. 옛날에는 로드 러닝화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트레일 러닝화에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얇게 나와서 무게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끈 같은 경우는 살로몬에서 자랑하는 퀵 레이스입니다. 바로 끈은 묶고 맬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잡아 당겨서 이걸로 딱 줄인 다음에 안에 넣습니다. 신발끈이 풀리지 않는 게 가장 장점인 레이스입니다. 혀는 살짝 패딩이 있으며 엄청 두꺼운 건 아니며 안에 돌아가지 말라고 밴딩 처리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패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더 푹신해서 착화감이 편합니다. 힐락이 잘 돼 있고, 더구나 여기 보시면 이 사이드 월이 엄청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만큼 올라와 있어서 이 안정감을 정말 잘 잡아줍니다. 트레일 러닝화 같은 경우는 그립감과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발의 밑솔 이중 밀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온리폼 플러스, 아래쪽은 그냥 온리폼입니다. 위쪽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은 EVA랑 페바를 섞어서 만든 밑솔입니다. 100% 페바는 아닙니다. 반면 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 사이드 월까지 포함해서는 EVA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인데 카본 플레이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최상급에 왜 카본 플레이트가 안 들어갔을까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아웃솔은 컨타 그립이 들어갔고, 이 살로몬의 그립감은 정말 좋습니다. 앞쪽은 좀 더 스피드하게 가려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힐 쪽은 반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리막길에서 또는 초보 같은 경우는 안정감, 브레이크를 많이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포프 미드풋과 힐의 그립은 다릅니다. 이 신발의 무게 255 사이즈 기준 230g입니다. 이전 모델에서 약 25g이 늘어났습니다. 이 무게가 늘어난 데는 이 스택 하이트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무려 5mm씩 올라갔습니다. 힐은 34,
앞쪽은 28, 6mm 힐 드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늘어난 게 조금 아쉽지만 5mm 정도의 스택 하이트가 늘어났고 옆으로 이 사이드 월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슈 피팅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 저는 제가 평소에 신는 살로몬 사이즈로 갔습니다. 저는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 255를 주로 신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로 갔는데 딱 좋았습니다. 볼륨감은 3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여유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살로몬 같은 경우는 워낙 칼발용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저는 펄사 3 같은 경우도 딱 좋았습니다. 4 같은 경우는 되게 살짝 공간감이 있었고 울트라 글라이드만큼 볼륨감이 넓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발볼이 많이 넓다면 반업하시면 되고 2E 정도 아니시면 그냥 평소 신는 트레일 러닝화 점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이 신발의 통기성 확실히 좋습니다. 매트릭스 어퍼가 통기성도 좋고 튼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게까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어퍼는 최상급 트레일화에 사용됩니다. 확실히 트레일 러닝 하다 보면 특히 부시워, 나뭇가지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어퍼가 긁혀서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좋은 어퍼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신발과 발의 하나 된 느낌은 이전 모델보다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칼발인 사람은 일체형, 또 칼발로 나온 이런 펄사 같은 경우는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제게는 딱 발에 감싸는 느낌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발볼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혀랑 어퍼가 분리되어 있어야지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용성에서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발의 안정감 정말 좋습니다. 이전 펄서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패딩도 늘어났지만 힐컵도 어느 정도 단단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이드 월이 대박입니다. 사이드 월이 바깥쪽, 안쪽 둘 다 잡아줍니다. 마치 브룩스의 가이드 레일만큼 여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테레인, 지형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양쪽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사이드 월이 너무 높은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서포트가 저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높다 보니까 거의 발목을 삘 뻔 했었는데 신발이 잡아줬습니다. 진짜 이 지형이 안 좋을수록 신발의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가hen에 있는 사람들 트레일러는 안정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면에 따라 자연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쪽에 서포트가 많은데 바깥쪽으로 발목이 돌아가면 훨씬 더 큰 부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사이드월은 해내를 막아주고 바깥쪽 사이드월은 해외를 막아주기 때문에 내전, 외전 어떤 경우든 다 편하게 잘 신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이 신발의 쿠션 이전 모델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스택 하이트가 5mm나 늘어났기 때문에 더 쿠션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쪽 같은 경우 페바랑 EVA를 섞은 미드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합니다. 근데 완전 소프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미드솔이 너무 소프트하면 좌우 흔들림이 심해집니다. 이것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밀도가 있는 미드솔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최상급 헤바 미드솔을 사용했다가 실패한 게 나이키의 울트라 플라이 그리고 아디다스의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입니다. 두 제품은 로드러닝에 쓰는 최상급 미드솔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발의 안정감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플레이트까지 넣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슈퍼폼에 플레이트를 넣었을 때 최대한 어느 정도 속도로 띄워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트레일 러닝 할 때는 그 정도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로드에서 4분대로 달리면 트레일에서 5분대로 달리고, 로드에서 3분대로 달리면 트레일에서는 4분대 이상 올리기가 힘듭니다. 특히 그 페이스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게 바로 트레일 러닝입니다. 그런 최상급의 소프트한 미드솔, 거기다가 플레이트를 집어넣었을 때 신발의 안정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반발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살로몬 같은 경우는 100% 페바 미드솔도 넣지 않고 플레이트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트를 넣지 않고 사이드 롤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무게도 줄이고 안정감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달렸을 때 느낌, 트레일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중간중간 일반 콘크리트 로드에서는 쿠션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워낙 푹신한 쿠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신발로 로드 러닝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트레일만 놓고 본다면 이 신발의 무게와 쿠션감과 안정감만 본다면 타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다라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스펙이 되는 타 브랜드 트레일 러닝화는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살로몬은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의 아웃솔 진짜 좋습니다. 콘타 그립은 믿고 가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에 비해서 이 베이스가 넓어졌습니다. 앞쪽, 미드풋, 힐까지 전부 다 더 넓어졌습니다. 물론 이 정도 스택 하이트와 사이드 롤만 봐도 안정감이 있지만 베이스까지 넓히면서 확실히 이 스피드 레이스화 치고는 안정감을 정말 잘 잡았습니다. 범용성이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의 용도, 사실 펄사는 레이스용입니다. 스피드용이지만 이 신발은 레이스뿐만 아니라 과체중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페이스에도 다 신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에슬랩 펄사는 초고수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범용성을 키워서 꼭 대회가 아니라도 과체중만 아니면 웬만한 트레일에서 편하게 안정감 있게 신을 수 있는 신발로 변화되었습니다. 비교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이랑 비교할 수 있는 신발은 당연히 이전 모델인 펄사 3입니다. 두 신발의 착화감, 칼발인 저에게는 여기 조금 더 나았지만 이 신발이 좀 더 패딩이 들어가고 혀와 어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볼이 있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쿠션, 확실히 이 모델이 더 좋아졌습니다. 스택 하이트가 5mm가 늘어난 만큼 쿠션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신발의 안정감 또한 4가 더 나아졌습니다. 이 사이드 월에서 잡아주는 안정감이 진짜 좋고 베이스까지 더 넓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감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이 더 나았습니다. 25g이나 더 가벼웠기 때문에 진짜 날다람쥐 같이 달린다면, 그리고 안정감이 필요 없다면 그 부분에서는 이 펄사 3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교 신발은 바로 울트라 글라이드입니다. 이 신발은 레이스용으로 나왔고 이 신발은 장거리 레이스용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신발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고 잘 나왔지만 이 신발의 안정감 훨씬 더 좋습니다. 쿠션 같은 경우도 울트라 글라이드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쿠션이 스택 하이트가 상당히 높은 만큼 좋습니다. 당연히 무게 면에서는 펄사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좀 더 레이스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발을 비교한다면 사실 가체중이 아니고 엄청난 장거리가 아니면은 펄사로도 지금은 이제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체중 러닝이거나 진짜 울트라 러닝으로 가시면, 그리고 초보가 그냥 편안한 착화감과 편안한 쿠션감을 원하신다면 울트라 글라이드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할 신발은 바로 에슬랩 제네시스입니다. 사실 펄사 3랑 비교하면은 펄사 3는 훨씬 더 레이스용이었고 이게 올라운드 신발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S랩 제네시스였는데 이번 펄사 4 같은 경우는 이전 펄사랑 많이 바뀌어서 좀 더 올라운드형에 가깝게 변화된 신발 같습니다. 두 신발을 따져보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총평합니다. 이 신발 이제는 더 이상 완전 초고수형 레이싱화가 아닙니다. 패딩도 좀 더 들어갔고 쿠션도 좀 더 들어갔고 무엇보다도 신발의 안정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고수가 아니라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신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정말 괜찮은 신발로 보시면 됩니다. 초보라도 딱히 문제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로 변했습니다. 이 신발의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무려 34만 원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제가 요런 비싼 신발이 있으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세일할 때 구매하라고. 근데 이 신발은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다 품절이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그 비싼 만큼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매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처음에 나왔을 때 구매 안 하시면 구매할 수 없는 신발입니다. 이 살로몬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작년 매출이 국내에서만 1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왜 이런 신발이 세일하기 전에 품절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의 어퍼와 좀 더 나아진 쿠션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감이 정말로 좋아진 이 펄사 4 돈만 있으면 또 트레일 러닝을 정말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건 뭐 세일 기다리기 전에도 다 이미 팔려버리니까 기다렸다 사라고 할 수가 없어.